엔진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가 제일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은 액티언, 콜레오스, 산타페 이런 거 별로 차이가 납니까? 제조사별로. 20년도,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아무래도 좀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현대랑 기아차 비례했을 때 좀 더 비쌌네. 그때는 한 1.5배 났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비교가 많이 안 돼. 네, 이제 액티언하고 콜레오스하고 부품값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수리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판금 도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액티언하고 콜레오스하고 판금 도색 비용이 액티언이라고 해서 콜레오스라고 차이가 납니까? 판금 도색? 보험권으로 했을 때 당연히 뭐 차종이 틀리니까 차이는 나겠죠. 근데 우리가 뭐 일반 손님이 와가지고 뭐 이분은 뭐 콜레오스니까 우리가 뭐 10만 원 더 받고 뭐 모닝이니까 뭐 5만 원만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없습니다. 보통 저희는 판금 도색은 뭘로 가냐면 색깔로 갑니다. 색상이 콜레오스가 만약에 그냥 검은색이다. 그 이번에 영상을 찍었지만 GXA 액티언은 만약에 이번에 나오는 황금색이다. 이러면은 뭐가 더 비싸나? 황금색. 맞지? 액티언이 더 비쌉니다. 근데 액티언이 흰색이 들어왔어요. 콜레오스 무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더 비싸나? 콜레오스 무광. 거의 한 2배 정도 받아야 되겠나? 그러니까 이게 판금 도색 비용은 색깔 따라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떤 차라고 더 비싸진 않습니다. 크게. 또 차이가 나는 건 있지. 있지. 뭐지? 많이 찌그러졌거나 뭐 살짝 기스 정도구나. 거기에 따라서 뭐 비용 차이가 있긴 있는데 똑같은 뭐 찌그러짐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색상의 차이가 그래. 크다. 그래, 무조건 색상 차이인 거지. 뭐 우리는 무슨 차라고 차별 안 합니다. 판금 도색은. 네, 그렇답니다. 우리는 차별 안 합니다. 한 번 보면 모닝 손님 와가지고 이거 차 작은데 뭐 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조금은 깎아드리긴 합니다. 모닝 본네트는 요만하거든요. 근데 액티브 본네트는 요만해요. 그 차이가 좀 나니까 조금 깎아드리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열체를 부스 들어가야 되고 페인트 만들어야 되고 들어가는 객단가가 일단 최초 시작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막 다이나믹하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뭐 판금적으로 봤을 때 앞밤바를 보면은 모닝 앞밤바 뜯는 것보다 아반떼, YF 소나타 앞밤바 뜯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빠르고. 일단 차가 작다고 무조건 비싸거나 싸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난이도 따라 다른데 우리 공장장이 봤을 때는 KGM 차랑 콜레오스 차랑 뭐 반발을 뜬다거나 손잡이를 뜬다거나 뭐 사이드미를 뜬다거나 하면 어떤 게 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건 당연히 르노 코리아. 맞지. 르노 코리아 차가 KGM보다 조금 더 범버 뜯는 거 붙이고 그 다음에 손잡이 뭐 탈거하고 이런 것도 조금 더 기술을 좀 더 유하고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뭐 이번에 KG 모빌리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토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 뜯어보니까 토레스도 어렵던데 좀 많이 걸리던데. 원래 그 KG 모빌리티가 그 앞전 티볼리 이런 건 쉬웠지. 렉스턴 이런 거 보면은 뭐 뜯는데 어렵지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토레스 나오고 나서 뒷밤바랑 앞밤바를 뜯어보면 뭐 판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뜯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KGM 이번에 사실 범버 모양 바뀌면서 옛날에는 KGM 차가 조금 더 쉬웠다고 하는데 사실 토레스는 사실 콜레오스는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앞뒤 범버는 차이가 그 떼고 붙이기가 어려워. 지금 내가 봤을 때 액티언도 비쌀 것 같아 토레스랑. 그러면은 콜레오스랑 뭐 사실 탈부착하는 비용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려운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뭐 르노 코리아는 뭐 예전부터 뭐 SM6 때부터 밤바 뜯는 게 좀 오래 걸리니까. 진짜 SM6도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나중에는 현기차를 얘기했지만 현기차에 비해서 거의 진짜 거의 많게는 2배까지 차이 난다. 2배 이상 차이 나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 진짜 현기차를 좋아하는 이유다 이거 우리가 뭐 하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액티언과 콜레오스는 우리 판금 도색은 색깔 따라 차이가 나는 거지 두 개는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손잡이 뜯는 것도 현기차보다는 어려운 거는 당연해서 조금 더 맞겠지만 액티언 콜레오스는 판금 도색은 큰 차이가 안 난다로 하고 색깔로 차이가 나니까 색깔 선정은 잘 하시고요. 액티언 색상 관련 영상 그 다음에 콜레오스 영상은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는 거, 뭐 엔진 오일 교환하는 거가 이게 뭐 액티언 KGM이나 르노 코리아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저희 JH 모터스 사장님하고 전화상으로 해서 영상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호정비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JH 모터스로 왔습니다. 정비, 소모품 전문이고요. 댓글에도 많이 남기셨지만 외관 부품은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뭐 비싸도 상관없다. 가격 차이 나가 문소령이냐 하지만 현대차는 사고 났을 때 부품값이 싸서 200만 원 이하로 돼서 할증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클레오스나 액티언은 조금 더 비싸서 200만 원 이상이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건 좋고요. 그 다음에 외판 부품보다는 그래 맞아요. 소모품이 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험 처리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보험 처리 안 되는 항목들 소모품 교환은 산타페, 액티언, 콜레오스 기준으로 해서
부품값 차이는 나는지, 그 다음에 공임은 뭐 제조사별로 차이가 좀 나는지 우리 전문가 모셔보고 영상을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하러 갑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정비 비용을 궁금해합니다. 소모품. 예. 보통 그래서 산타페 기준, 그 다음에 액티언, 그 다음에 콜레오스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일반 차들이 소모품 경정비할 때 들어가는 부품들이 보통 뭐 있습니까? 가솔린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 그 다음에 이제 로어암, 활대링크 등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흡기 쪽이라든지 트로틀 바디 쪽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보다는 후차적인, 그러니까 예방 정비 저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보통 이제 엔진오일 교환이나 네. 뭐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이게 엔진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가 제일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은 액티언, 콜레오스, 산타페 이런 거 별로 차이가 납니까? 제조사별로. 20년도,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아무래도 좀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현대랑 기아차 비례했을 때 좀 더 비쌌네. 그때는 한 1.5배 났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비교가 많이 안 돼. 공임은 거의 비슷하네. 공임도 비슷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동등하게 조금 들쑥날쑥할 뿐이지 다 똑같이 거의 나와요. 비슷하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 부품값을 이렇게 해왔어요. 예. 부품값을 해왔는데 보면 산타페하고 액티어는 부품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맞아요. 큰 차이가 안 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기준은 이거 산타페는 2.5 가솔린 기준이고 액티어는 그 가솔린 기준이고 콜레오스는 1.5 하이브리드 기준이긴 한데 네. 일단 콜레오스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네, 지금은 국내에서 원체 이제 하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품 생산이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루노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외에는 거의 다 국내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품값도 차이 안 나고. 예. 그러면 정비하는 공임 같은 거 만약에 로우암, 활대 링크 받고 이런 것들은 산타페나 액티언, 콜레오스 이거 공임 다릅니까? 공임도 거의 이제 요즘에 동결합니다. 거의 보통 비슷하네. 보면은 뭐 맥퍼슨 방식 있고 스트럽 뭐 방식 이런 방식 따라 우리가 수입차를 보면은 수입차는 형식이 뭐 로우암, 텐션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구성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공임 농도가 좀 높고 지금 현재로서는 쇼바에서 로우암 또는 업암 요 정도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에 공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르노든 쉐보레든 KGM이든 현대기아든 네. 뭐 보통 이 정비하는 공임은 거의 비슷하다. 차이가 안 난다. 요즘에는 그렇죠. 저희들을 이제 3급 종합 정비에서는 거의 다 동일하게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대신에 한 가지 더 있어. 이제 승용차랑 이제 SUV랑 여기서는 보통 한 시간 공임이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SUV가 좀 더 비싸고. 그렇죠. 아무래도 무게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승용하고 SUV가 차이 나는 거지. 제조사별로 현대기아가 공임이 더 싸고 그러진 않다 이 말이네. 그런 건 없습니다. 작업성은 작업성은 아무래도 현대기아가 가장 좋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멤버를 내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한 번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추가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 차들이 이제 바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특히나 또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공임이 거기서는 한 2만 정도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모품 작업할 때는 이런 것까지는 상관없으니까 공임이 거의 비슷한데. 예. 근데 혹여나 이제 맨발에 낸다거나 조금 더 현대기아에 비해서 작업성이 떨어질 때는 추가 비용이 생길 수는 있다는 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현대기아가 작업성이 제일 좋고 정비가. 네, 맞습니다. 네, 뭐 여기 여기- 보시면은 딱 신호정비에서 갖고 오시다시피 여기 관한 거는 거의 공임은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많이 하는 소비품, 네, 소모품들. 맞습니다.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오일 교환도 오일 종류 따라 다르는 거지 뭐 차마다 다른 건 아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에스컬레이드도 있고 벤츠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나 뭐 콜레오스 이런 거에 비해서 벤츠는 그럼 공임 몇 배 정도 받습니까 보통? 저희는 이제 루노나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입차냐 국내차냐 이 맞죠.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제 그냥 기준점을 얘기 드린 겁니다. 승용차 기준점을 잡았을 때 그냥 공임이 한 4, 5만 원 잡힌다. 그럼 수입차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한 1.5 배. 7만 원, 한 그 정도. 근데 에스컬레이드는 좀 더 안 어려워요. 에스칼레이드는 이거는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한 2배나 받아야죠. 2배보다는 이거는 제가 좀 작업을 했을 때 요거는 작업이 좀 단순하다 하면은 공임을 당연히 좀 저렴하게 받을 거고 했는데 작업성이 좀 안 좋다. 어렵다.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좀 더럽다 이러면은 저도 조금은 더 받아야 되니까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일단 뭐 국산차 수입차는 작업성이 조금 더 바뀌고 하기 때문에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 현대기아, 그다음에 르노, KGM, 쉐보레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안 난다. 큰 차이 없습니다. 로 결론 저한테 오시면- 짓겠습니다. 예, 저한테 오시면 얼마든지 큰 차이 없이 작업성 있게끔 좀 신속하게 빨리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JH모터스 반송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